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방금 콤바인으로 제 친구가 콤바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제 친구 불러서 콤바인 나락 작업하고 나서 지금 카페에 와서 있다가 천수경 한번 읽고, 왠지 이 영상은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꼭 만드는 영상입니다. 늘 하나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늘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만,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학교 나이로 36이거든요. 이제 1990년생으로서 학교 나이로는 이제 빠른 생으로 해서 1990년생 학교 나이로 36이 됐는데, 제 인생은 31살 때까지는 통장에 10만원, 20만원도 없는 땡거지였고, 31살 때까지는 진짜 통장에 내 계좌에 10원 한 장 없는 땡거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31살 때부터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그렇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에 오니까 제 스스로 제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내 인생이 풀려갈 때쯤에 생기는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경험해보기에 내 인생이 서서히 풀려갈 때쯤, 터닝 포인트가 될 때쯤에 생기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유년 시절 때부터요, 저는 타고난 피가 건달피가 많아서 생명체를 죽이는 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생각하는데, 한 28, 9살 때까지만 해도 길 가다가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타고난 피가 건달로서 그렇게 생명체를 사람만 죽이지 않고 다 죽였거든요. 길 가다가 고양이가 보이고 개가 보이면은 그냥 돌로 던져가지고 제 표현대로 눈을 눈깔병신 만들어버리고, 길 가다가 뭐 개가 돌아다니면 그냥 돌 던져서 개 다리 불구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안 때렸냐? 저는 뭐 타고난 성격이 왕따를 시키거나 뭐 따돌림을 시키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교실에 있다가 그냥 제가 교실에 있다가 심심하면 그냥 애들 때리고, 심심하면 그냥 애들 막 주먹으로 때리고, 심심하면 그냥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애기 그냥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학생들은 안 괴롭혔냐? 여학생들도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 타고난 본파는 시골 여자애들이 훨씬 이쁩니다. 나이 들어서 보면은 제 동창들만큼 이쁜 여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쁜 여학생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진짜 이쁘고 아름다운 여학생들인데, 돼지 같은 년, 못생긴 년, 이렇게 말로 그렇게 악담하고, 여자들은 때리진 않았어도 돼지 같은 년, 못생긴 년, 이 대아지 같은 년 맨날 그러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단순히 생명체를 죽이는 게 어떻게 죽였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저처럼 건달 기질이 있는 사람은 길 가다가 개미가 보이고 뭐 개구리가 보이고 그러면 그냥 밟아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개구리 지나가는 거 밟고, 어디 뭐 개미 지나가는 건 밟고, 이렇게 밟고 죽이는 거는 양반인데, 저는 그런 개미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수거해서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질식사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식사 시키는 게 지겨우면은 개미들을 수거해서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페트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익사시키고, 그것도 지겨우면은 방앗개비, 메뚜기, 길 가는 모든 생명체들 잡아가지고 다리미 켜가지고 다리미 위에다가 태워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못된 짓을 사람 빼고는 다 죽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은, 뭐 개미, 방앗개비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조폭 영화에서 저처럼 건달 기질 있는 사람들이 조폭 영화에서 사람을 시멘트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듯이, 화이트액 있죠? 화이트액.
펜 지우는 화이트 액에다가 개미를 담가가지고 그렇게 그 시멘트에 굳게 만들듯이 이렇게 화이트에 담가서 죽이고, 뭐 길 가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살생을 했습니다. 꼭 일제강점기에 일본군들이 그렇게 독립군들 고문화됐기 다리미에 태워 죽이고 라이터로 채워 죽이고, 그것도 그냥 쉽게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앗개비, 메뚜기, 개미, 막 이런 개구리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워서 막 발버둥 치는 걸 즐겼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되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쉽게 죽이면은 그나마 감사한 건데, 최대한 서서히 다리부터 먼저 태우고, 방앗개비, 메뚜기, 개미가 있으면요, 다리를 하나 태우고요,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워 하면은 또 꼬리를 태우고요, 몸뚱아리를 태우고요, 이렇게 계속 서서히 이렇게 고통을 그 애들이 그렇게, 그 개미, 방앗개비, 메뚜기,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발버둥 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희열을 느끼면서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렇게 내가 잔인한 기질이 있었어요. 심지어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 학교 다니면서 내내 그랬어요. 29살, 8살 때까지 그렇게 살생을 했거든요. 길 가다가 친구들 만나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려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나서 걔들이 아파하면은 그 아파하는 게 재밌다고 막 웃고, 그 정도로 저는 타고난 피가 건달이었거든요. 건달들 노는 거랑, 건달들 TV에서 나오는 건달들 노는 게 또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 그렇게 살생하고 애들 때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상 아름답고 이쁜 여학생들, 돼지 새끼, 못생긴 새끼, 머저리 새끼, 띨빵하게 생겼네, 억울하게 생겼네, 이렇게 막 여학생들이 막 그렇게 말로 그렇게 여학생들 자존감 떨어뜨리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불교를 접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살생의 업, 그렇게 사람을 살생하고 남을 괴롭혔던 그 업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업으로 인해서 제가 조현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를 받고 나서 인과응보로 내가 조현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교적 관점으로 그 살생의 업, 나쁜 짓 업으로 인해서 내가 조현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28, 29살 때부터 제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문득 지금까지 수없이도 죽였던 그 생명체들, 수없이도 괴롭혔던 그 친구들, 수없이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살생과 그런 내가 지은 죄들이 내 스스로 진심으로 이제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죽는다 해도 후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한 28, 9살쯤 돼서부터 그 감정이 갑자기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고통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죽여갔던 그런 생명체들, 괴롭혔던 친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뉘우쳐지기 시작하면서 한 29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온 세상 만물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29 언저리부터 이게 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꽃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길 가다가 꽃이 피고 있으면은 그냥 이유 없이 꽃을 발로 찼거든요. 그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도 그 꽃을 이유 없이 발로 찰 거 짚어버렸어요. 근데 29살부터 내가 그동안 수없이도 저지른 죄들이 뉘우쳐지기 시작하면서 길거리에 펴 있는 들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 농장 근처에 있는 꽃들이 보이기 시작해.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이 내 온 신경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때 29, 30, 31 언저리에도 제 통장에는 10만원조차도 없었거든요. 10만원조차도. 그런데도 그때부터 내가 지은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위에서 꽃들이 피는 게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피는 이런 풀레음이라고 하죠. 풀에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향긋하게 느껴졌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저는 해창 막걸리라는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식품회사다 보니까 막걸리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벌레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막걸리 공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생산 라인에 있는 벌레들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은 어떻게 죽이냐면은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죽이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될 상황에서는 다음 생에는 꼭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 받고 살아라 그러고 옷만 입으면 옷만 입으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살생과 지금의 살생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진짜 그렇게 잔인하게 내 스스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진심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한 28, 9 언저리쯤에. 그리고 나서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게 징조였어요. 징조. 온 세상 만물 생명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온 마음 온 신경으로 느끼기 시작한 게 나의 터닝 포인트고 내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제 내가 하는 일이 풀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일이 풀려가기 시작하고 내 계좌에도 서서히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닫는 순간이 내 인생이 풀려가는 시점에 나온 전조 증상이었어요. 진심으로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서부터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라는 건 업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커피를 할 때도, 막걸리를 만드는 주조사로서 일을 할 때도, 바리스타로 일을 할 때도,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직으로 일을 할 때도, 사무직으로 일을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그 일이라는 그 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내 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자연히 온 세상 만물이 아름답고 생명체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느끼면서부터 내가 하는 업에 대한 사랑스러움과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도 잘 되고 일에 충실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딱 정확하게 28, 9살 때 이제 제가 살생을 멈췄어요. 살생의 즐거움을, 그 살인자로서,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타고난 피가 건달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살생의 즐거움, 살인자로서의 즐거움을 내가 싹 뉘우친 시점이 정확하게 28, 29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이 내 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내 일을 사랑하게 되고, 내 업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그렇게 즐거워지고, 내 병도 이제 불치에서 완치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 인생이 풀려갈 때쯤에 가장 크게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